반갑습니다. 꽃 같은 여러분들에게 별처럼 빛날 미래를 선물할 선생님의 이름은 헛꽃별이야. 자, 오늘 선생님과 윤리와 사상 5월 전국 연합 학력평가 해설하는 시간으로 만난 거야, 얘들아. 자, 일단 시험을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고생이 많았던 것만큼 선생님이 주요 문항 해설을 보면서 꿀팁을 방출해 주도록 할게, 얘들아. 일단 시험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는데 얘들아, 1컷이 44고 우리 윤사는 2컷이 38이더라고. 쉽지 않았지? 자, 얘들아, 너희들 풀면서 이거 뭐지? 이거 맹자만의 표현 아닌가? 이게 뭐지? 막 이런 표현이 느꼈을 것 같은데 얘들아, 괜찮아. 일단 속어법으로 정답을 찾았다면 너무너무 훌륭해, 잘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렸다면 괜찮습니다. 우리 5월 연합 교육청 모의고사는 그냥 예고편에 불과한 거니까 우리들의 진짜는 언제 나올 거다? 수능 때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얘들아, 쉽지 않았지만 괜찮아. 그 다음 시험 잘 보면 돼요. 자, 얘들아, 그 다음 시험 잘 보면 되니까 우리 진짜 실력은 수능 때 보여주면 될 것이고, 그 이전에 열리는 많은 시험들은 그냥 너희들의 연습 경기라고 생각하면 돼. 실전에서 긴장하지 말아라. 실전에선 이런 실수하지 말아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 속았지? 너 이 부분 모르고 있었잖아 라고 얘기해 주면서 미리미리 알려주는 거야, 얘들아. 이게 실전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해, 얘들아. 하지만 너무 고생 많았다. 특히 5월 모의고사는 너희들이 1차 고3 현역 아이들이라면 1차 지필평가를 보고 난 후여가지고, 직후여가지고 굉장히 더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든데 어버이날이고 마음도 몸도 힘들고 어머니도 힘들고 아버지도 힘들고 되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하지만 자, 얘들아, 우리 이 많은 연습 경기를 진짜 내 피와 살로 삼아서 실전에서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지 나는 되게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는지 괜찮습니다, 얘들아. 어차피 평가원에서 출제한 내용 아니고 우리가 도움을 받고 연습으로 풀어볼 수 있는 그런 교육청 모의고사니까 일희일비 하지 마. 물론 잘했어? 너무 잘했네. 또 멋있네. 겁나 멋있고요. 근데 못했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의 피와 살로 삼는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랑 주요 문항 아주 중요한 것들 같이, 아주 쉬운 건 안 할게, 얘들아. 우리 주요 문항 선생님이랑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되는 거, 평가원의 문제를 굉장히 잘 반영해서 아주 매력적으로 나온 선지와 제시문 같은 걸 짚어보도록 해볼게, 얘들아.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는 3번으로 가지고 왔어, 얘들아. 3번은 정답률이 51%밖에 안 됐던 4위 정답률을 기록했었던 문제네. 가보자. 역시 정약용 문제야. 얘들아, 우리 작년 수능에서 정약용이 되게 빡세게 출제됐었던 거 알지, 얘들아? 근데 물론 개념으로 돌아가야 돼. 가장 기본 개념으로부터 모든 내용들을 추리할 수 있으면 되거든, 얘들아. 자, 그럼 가볼게. 자, 천명지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며, 여기서 끝났네, 얘들아. 이게 바로 정약용이 이야기한 천명지성, 다른 말로 바꾸면 영지의 기호. 영지의 기호잖아. 영지의 기호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욕구, 성향이라고 얘기했어. 자, 그래서 사람의 성이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건 마치 물의 성이 아래로 흘러가기를 좋아하고 불의 성은, 본성은 위로 활활 불타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것과 같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늘이 이 성을 부여하였으니 아래 선지에 대한 힌트가 제시문에 들어가 있다. 비록 사람이 온갖 탐욕과 음란과 학살을 행하더라도 이 성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이 뭐야, 얘들아? 천명, 지성 얘기하는 거지. 이 천명지성만은, 즉 악을 좋아하고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악을 미워하는 이 천명지성, 즉 영지의 기호만은 변하지 않는다.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얘들아, 바로 연결할래. 3번 선지. 사람의 기질에 따라, 얘들아, 우리 정약용은 기호를 두 가지로 얘기하면서 천명지성과 기질지성이라고 얘기하고, 천명지성이 영지의 기호, 기질지성이 형구의 기호라고 얘기는 하지만 기질에 따라 천명지성이 향하고 있는 선악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런 말 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합니다. 형구의 욕구에 따라서, 왜냐하면 정약용의 입장에서 기질지성은 형구의 기호니까 형구의 기호에 따라서 천명지성이 바뀌어? 아니야, 얘들아. 제시문에서 말하고 있어. 온갖 탐욕과 음란한 학살을 행하더라고 하더라도 영지의 기호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달라지지 않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3번은 틀린 거야. 제시문에서 힌트도 줬고. 자, 그 다음 1번. 사단은 모든 사람에게 선천적으로 내재하는, 여기까지 너무 많거든. 맞거든. 왜냐하면 정약용의 입장에선 사단은 선천, 사덕이 후천,
그리고 정약용의 입장에서 본성이라고 하는 건 선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호, 성기호설. 그래서 사단을 시작으로 하여서 사덕을 형성시키는 단시설까지 얘기하잖아. 단서설이 아니라 단시설. 이때 사단은 측수사시라고 하는, 기억나지 얘들아? 측수사시, 측은지심, 수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고 하는 마음인 거지. 사단은 모든 사람에게 선천적으로 내재하는 건 맞지만 어디가 틀려? 성은 아니야. 성은 뭐라고 말해야 돼? 기호라고 말해야 돼. 사단은 심이지. 얘들아, 심이야. 측수사시, 측은지심, 수지심, 사양지심, 이렇게 십이지. 심, 마음이라고 말해야 돼 얘들아. 성이 아니라. 그래서 얘들아 꼼꼼하게 봐. 개념으로 돌아가라. 새로운 내용은 없다. 꼼꼼하게 알고 있어야 돼. 심입니다. 틀렸고요. 2번 사단의 실마리가 사덕. 이런 말 안 한다니까요 얘들아. 사덕, 즉 사단을 시작으로 해서 사덕이 생겨나는 거야. 그래서 사단을 확충해서 사덕이 형성되는 건 맞지만 이런 표현을 쓰지 않을 거라고요. 사단을 시작으로 사덕이 형성될 겁니다. 틀렸고요. 자, 그 다음 4번. 하늘이 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너무 쉽다. 이거 선생님이 꿀팁으로 알려줬지? 우리 너희들의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그 어떤 사상가, 그 누가 나오더라도 모든 욕구 제거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상가들이 졸리면 잤다, 배고프면 밥 먹는다, 모든 욕구를 제거하라고 돌처럼 살라고 얘기하는 사상가는 1도 없다. 이거 나오면 유후 그냥 제껴.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5번. 그래서 얘들아 속어법으로 풀면 5번이 정답이어야 하는데 실은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기르는 거, 이거 네 글자로 존심 양성이라고 하거든. 근데 얘들아 우리가 보통 존심 양성은 어디 누구한테 배웠어? 맹자의 내용으로 많이 배웠잖아 얘들아. 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정약용에게 나왔어. 정답은 5번 같아. 그 말은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정약용도 존심 양성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다. new라고 써줘요. new라고 써줘. 왜요 선생님? 이게 왜 쓸 수 있는 거예요? 얘들아 봐봐. 그대로 한번 적용해보자. 정약용의 입장에선 마음을 보존해야지. 어떤 마음을 보존해야 돼? 선천적인 사단이라고 하는 너무나 선천적인 마음은 보존해야지. 마음은 보존하고 이때 어떤 성을 길러야 돼? 여기서 말하는 이성, 천명지성이라고 하는 형구의 말고 영지의 기호는 천명지성이라고 하는 이 성을 기르는 건 당연히 필요해 안 필요해? 너무 필요하지. 그러니까 역시 존심양성 할 수 있는 거 실은 정약용도 언급은 할 수 있어 얘들아. 이게 그동안의 기출에서 나왔었던 그런 맥락은 아니어가지고 아마 굉장히 헷갈리는 친구도 이거 맹자의 시그니처 아닌가? 라고 생각한 친구들도 있었을 거야. 하지만 그대로 이 네 글자를 정약용에게 적용해 본다면 정약용도 착한 마음 보존하고 천명지성이라고 하는 영지의 기호 잘 기르는 거 너무 좋아할 거거든. 자, 그래서 이걸 정약용도 쓸 수 있구나 라고 가져가면 돼 얘들아. 5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이걸 건져가면 돼 얘들아. 그래서 정답은 5번 체크했어야 돼. 넘어갈게. 자, 4번 문제로 가보자. 다음을 주장한 근대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걸 한번 골라볼게. 모든 것은 우리의, 자 얘들아 발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근대서양 사상가 중에서 모든 것은 우리의 본성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필연적으로 선할 겁니다. 인간은 이성의 지도에 따를 경우에 언제나 본성과 필연적으로 일치되어 있대. 인간이 이성의 지도에 따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덕이 있는 행동이며 인간은 이성을 통해 지극한 행복에 이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많이 나오는 시그니처 문장입니다. 이 사람에게 지극한 행복의 경지는 신을 직관적으로 이성을 통해서 인식을 한 다음에서 오는 정신적인, 지적인 만족감, 지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 누구야 얘들아? 스피노자. 근데 이성주의 계열의 철학자 스피노자, 범신론 이야기한 사람 스피노자동기계. 기억나니 얘들아? 우리 원인과 결과, 필연성을 너무나 강조하는 스피노자동기계. 이걸로 자동 판매기 기억나니? 이걸로 기억해줘. 자, 그래서 1번 스피노자의 선지로 옳은 거 골라보자. 인간은 신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주체이다. 아닌데 얘들아, 스피노자에 따르면 신만이
유일한 무한한 실체가 되고 우리의 모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들은 신의 양태로서 생산이 될 거야. 여러 가지 신의 모습으로 생산되는 존재가 인간뿐만이 아니라 만물이기 때문에 신 없이도 존재할래야 할 수가 없어. 틀렸고 2번 신은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얘들아 스피노자가 기독교의 신을 겁나 까면서 도망 다녔다고 얘기했지 얘들아. 자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는 건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야. 그래서 스피노자의 입장에선 인간 자유의지 없어. 심지어 신도 자유의지 없어 얘들아. 발휘할 자유의지가 신이건 인간이건 죄다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자연의 인과 법칙을 초월하는 것도 없어. 다 자연이 곧 신이기 때문에 자연이 가지고 있는 안에서의 필연성 안에서 죄다 일어날 대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운명 수능까지 가는 거지. 자 그래서 틀렸고 3번 인간은 자신이 유한한 실체임을 자각하고 인간이 유한한 존재인 건 맞는데 잊지 마 얘들아. 맨날 스피노자에서 나오는 거 스피노자에겐 오로지 신만 유일하고 무한한 실체야. 오로지 신만 유일하고 무한한 끝이 없는 실체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표현 인간한테 쓸 수 없고 4번 신의 본질을 직관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못 바꿔요. 운명 수능론자라고. 자동기계 A 버튼 누르면 A 나옴, B 버튼 누르면 B 나옴. 이걸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 돼. 자 그래서 틀렸어. 자 그 다음 5번 인간은 이성으로 자연의 그렇지 자연이 곧 신이니까 필연성을 인식함으로써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초월할 수 없는 거야 얘들아. 너무나 맞죠. 신도 초월할 수 없고 초월신 아니고 우리 인간도 자연법칙 내에서 필연성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 정답은 5번 골라야지 맞더라. 너무 잘했고요. 7번 문제 갑시다. 정답률이 반타작이네. 3위 문제네요. 자 반이나 틀렸네. 가보자. 각 개인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의도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개인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사회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겁니다. 결국에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인간의 모습이 결국에는 사회 전체에 이익도 가지고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의 자유로운 경제가 흘러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아담 스미스. 고전적 자본주의 아담 스미스고요. 얘들아 아담 스미스는 고전적인 자본주의는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이것만 핵심으로 잘 기억해주면 돼. 작은 정부지.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서 시장에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 마이너스. 작은 정부를 인정해. 얘들아 정부가 작다라는 거야. 정부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야. 법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법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얘들아. 다만 그 역할을 작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라기보단 작게 하겠다. 딱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만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를 위한 그 정도의 공적인 역할을 인정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아담 스미스. 작은 정부고요. 고전적 자본주의입니다. 자 그다음 자본주의 체제에서 프롤레타리아는 그들의 노동이 자본을 증식시키는 한에서만 생존할 수 있었다. 노동자 계급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고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노동자는 노동 착취, 인간 소외를 일으키며 노동을 자본가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라고 보는 누구야? 마르크스네. 그래서 기계와 분업 때문에 팩트로서 생산성이 향상된 건 너무나 알아. 마르크스도 바보가 아닙니다. 공장제 기계 제조업이 발생함에 따라 인간들이 분업을 하게 되니까 너무나 빠르게 대량으로 물건을 생산할 수 있었어. 그래서 빠르게 생산성과 물건의 효율성을 촉진시켰다라는 건 인정하지만 이놈의 분업 때문에 인간의 존재의 본질은 노동을 하면서 자아 실현을 해야 되는데 자아 실현은 개뿔. 그냥 노동의 부속품으로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해버리는 나는 자본주의가 싫다.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는 강제 노동을 당한다. 노동을 하러 나가면서 굉장히 즐겁게 나가는 게 아니라 욕을 하며 나가게 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얘들아 마르크스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분업 마이너스 자본주의 마이너스 비판하는 마르크스의 내용이네. 공산주의 사회를 추구하는 사람이야. 자 그럼 1번 가자. 아담 스미스는 자본주의를 강조하면서 개인의 이익 추구의 욕망은 국가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다. 제시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나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전체 사회의 부를 가지고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자유롭게
맡겨라고 얘기하는 너무나 1번 맞는 내용이고 2번 국가는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얘들아 앞에 있는 단서를 잘 봐야 돼.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는 거 당연히 자본주의 체제는 너무나 좋아해 싫어해? 겁나 좋아합니다. 시장 경제 체제를 인정하는 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이걸 위한 공공사업은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지. 이걸 넘어서는 적극적인 개입은 싫지만 이것을 위한 공공사업은 당연히 인정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것 또한 역시 맞고 3번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의 목적은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비판하지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국가의 목적은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증진하는 거다.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배부른 자들이 더 배가 부르게 되어 있어. 즉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국가의 목적은 마르크스의 생각은 자본가 있는 자들이 훨씬 더 이 재산을 지키는데 더 도움을 주는 게 국가래. 자, 그래서 결국에는 마르크스가 꿈꾸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있으면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국가 소멸론까지 얘기를 하거든. 왜요? 쉽게 얘기하면 국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선 자본가들의 앞잡이의 역할을 할 거다. 자본가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거다. 그러므로 내가 꿈꾸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격하게까지 얘기했었던 사람이 마르크스거든. 자, 그래서 프롤레타리아의 이익 증진이 아니라 오히려 부르주아 자본가가 맞겠지. 틀렸고요. 정답은 그래서 3번 고르면 되네. 4번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지. 자, 마르크스는요. 공산주의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야. 국가가 소멸된 사유재산도 없고 생산수단도 공유하고 계급도 없고 이런 사회인 바로 공산주의 사회에서 드디어 노동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어. 노동 그 자체가 삶의 기본적인 욕구가 된다. 얘들아 4번 선지는 평가원에서도 너무나 제시문과 선지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야. 선생님 삶의 기본적인 욕구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마르크스의 입장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노동하는 존재거든. 인간의 본질은 노동이야. 왜요? 왜냐하면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여기다 쓰겠다.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며 살아가거든. 내가 진짜 원하는 나의 잠재력을 노동을 통해서 실현하며 살아가는데 자본주의 체제에선 너무나 노동이 착취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못했어. 이제 드디어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노동 그 자체가 정말 나의 노동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나의 1차적 욕구가 된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된다. 너무나 맞는 내용이고요. 자, 5번. 갑과을은 둘 다 분업화된 노동은 자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분업이 너무나 발달했고요. 그 다음 마르크스도 물론 분업을 마이너스로 보긴 하지만 생산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팩트로서 생산성을 높인 건 마르크스도 인정 안 인정? 겁나 인정. 얘들아 이건 생윤에서조차도 많이 나왔었던 표현이야. 마르크스는 팩트로서 분업 자체를 싫어하는 건 맞지만 이놈의 분업이 공장제 기계 제조업과 함께 맞물려서 분업이 일어나면서 팩트로서 생산성과 효율성은 증진됐다 향상됐다라는 걸 너무나 인정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설명은 3번 골랐어야 돼. 자, 넘어가 보자. 자, 8번 문제도 얘들아 이게 1위네요. 정답률 38%. 정말 많은 아이들이 틀렸구나. 자, 왜 틀렸는지 한번 보자.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야. 중세 서양 사상가. 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조되지 않은 선, 곧 신이다. 얘들아, 신은요,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를 하시는 창조주지. 자, 신은 무한한 선임으로 오직 신만이 우리의 의지를 넘칠 만큼 가득 채울 수 있다. 인간이 자연적인 기독교 사상가 중에서 자연적 성향 얘기하면서 자연법 얘기하고 있네요. 얘들아, 자연법 사상가, 기독교 사상가이자 누구? 아퀴나스네.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후반기를 담당했었던 영향을 미쳤던 아퀴나스. 가보자. 자, 기억. 인간은 이성적인 추론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얘들아, 아퀴나스는 신의 존재를 5가지 방법으로 증명하기까지 하려고 했었던 자야. 너무 맞고. 니은 모든 사물은 신, 즉 자연. 신이 곧 자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요 표현 자체가 얘들아 이게 바로 기독교의 초월자 인격신을 까고 있는 범신론의 표현이지. 이건 인격신이 아니라 전체가 죄다, 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범신론적 표현이야. 얘들아,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연이 곧 신이야? 그러면 우리 벚꽃 나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얘들아. 기독교에서는 신이 있고 신은 창조주 유일신으로 있고 그 다음 나머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들을 죄다 피조물이라고 분리를 시킨단 말이야. 피조물이야. 하나님에게 창조가 된 존재들과 창조한 창조주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절대 이런 표현을 기독교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 신의 은총이 없으면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건 불가능하지. 기독교 사상가니까 이건 당연히 맞는 내용이고 신의 은총이 있어야 지극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내세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너무나 기독교 표현이고 리을. 인간은 신의 명령인 영원법에 따라 오케이? 얘들아 영원법은 신의 명령이거든. 자, 그런데 자연법을 제정해야 된다. 얘들아 자연법이라고 하는 기초 개념 생 기초 중에 기초가 자연법은 우리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자연적인 성향을 뜻합니다. 인간이 제정할 수가 없지 얘들아. 자연법은 우리 인간 본성 안에 영원법에 따라 삐용 신이 부여한 자연적 성향입니다. 인간 본성에 동그라미 칠게요. 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실제로 제정하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해? 실제로 제정한 법이다 라고 해서 실정법을 우리 인간이 제정하는 거지. 이건 우리의 본성 안에 이미 하늘이 부여된 하느님이 부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틀린 거. 정답은 기억 디귿 체크하면 1번 고르면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럼 10번 문제 가보자. 가의 고대 동양 사상과 갑을병에게 자 서로가 서로에게 비판 삼각형이네. 자, 비판을 해보는 내용이래. 자, 그럼 가보자. 갑. 사람이 본성에 따라 행동하면 선할 수 있다. 아하, 본성을 선하다고 이야기한 고대 사상가 맹자지요. 만약 선하지 않은 짓을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의 타고난 재질이 저지른 죄는 아니야. 본성을 거슬러서 나쁜 행동을 하는 거지. 원래 인간의 본성 자체는 선해라고 얘기하는 갑은 맹자고요. 성선설 나와 있으니까. 을. 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따른다면 자신의 분수를 어기고 이치를 어지럽히게 될 것이며 난폭함으로 귀결될 것이다. 맥락에서 느껴지죠? 그렇다면 사람의 본성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성악설 순자네. 그러므로 제발 우리의 본성은 못돼 처먹었으니까 스승님과 법도에 따른 본성의 교화가 반드시 필요해. 제발 고대 선왕들이 예의를 반드시 제정해 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성악설 순자로 풀면 되고, 그 다음 병. 사람이 예악에 따라 몸을 굽히고 인의를 쫓으면 본래의 모습을 잃게 된다. 그럼 요 앞에서 얘기하는 예악과 인의는 마이너스지. 이것들을 자꾸 쫓으니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없어져 버리는 거래. 사람은 무지하셔야 되고 무지가 플러스 무욕하며 살아야 된대. 분별지를 없애고 살아야 되고 욕구를 질주하는 인간의 욕심, 욕망을 없애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타고난 본성인 플러스를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실은 얘들아 병은 그냥 도가의 입장으로 풀면 돼요. 선생님 이거 장자인지 노자인지 헷갈려요. 저는 노자 같아요. 얘들아 괜찮아 얘들아. 이거 그 뭐 해설에는 뭐 장자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얘들아 그냥 이건 노자와 장자를 구별하는 문제가 아니라 도가의 입장으로 풀면 되는 문제거든. 그냥 도가로 놓고 풀면 돼. 스트레스 받지 마. 자, 그래서 왜냐하면 노자가 이야기한 걸 장자도 인정하니까 당연히 고스란히 받아들이니까 도가의 냄새로 풀면 돼. 자, 그러면 갑이 맹자, 을이 순자, 병은 선생님 도가로 놓고 풀래. 자, 그러면 적절하게 비판할 수 있는 거. 서술어는 당연히 부정형이 나올 거고요. 앞사람만 얘기해야 정답이야. 앞사람만 말할 수 있어야 돼. 자, A. A는 맹자가 순자를 까야 돼. 오로지 맹자만 얘기해야 정답입니다. 군자와 소인은 모두 군자건 소인이건 인간들이라면 모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지니고 있다는 거. 얘들아 맹자는 본성을 성선설로 보고 순자는 성악설로 보는 너무나도 출발점은 다르지만 왜 둘 다 유학자야? 왜 순자를 유학자로 꺾여줬어? 본성은 악하지만 순자도 선, 도덕을 인식하고 도덕을 배우고 학습하고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순자도 인정하거든. 그러니까 순자가 더 빨리 스승님 법도를 알려주십시오. 저는 도덕을 배우면 착한 행동 나중에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1번 선지는 너무 중요해. 맹자와 순자의 공통점이야. 이거 공통점이라서 오답인 거야. 얘들아 잊지 마. 본성론은 다르지만 순자도 도덕을
인식하고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배웠어. 그래서 실은 그 어떤 유학자들보다 출발점이 성악설이라 도덕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순자야. 자, 그래서 얘들아 이건 공통점 안 되고요. 자, 2번 B와 E. 자, B와 E는 순자와 도가가 맹자 깔게요. 자, 맹자를 까줘야 돼. 얘네 둘만 말해야 돼. 의로운 행동을 반복적으로 모아서 집의를 통해 이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얘들아 이건 너무나 맹자 선지잖아. 이거 맹자가 너무나 아는 성지지요? 맹자가 말했지. 의로운 행동을 반복적으로 계속 수집 여러 번 실천을 한 다음에 호연지기가 생겨날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대장부라고 부를 거예요. 너무나 맹자가 얘기하는 내용이야. 자, 그래서 안 되고요. 자, 그래서 3번 C. 도가가 순자를 까자. 도가만 말해야 정답이야. 인위적인 도덕 규범에서 벗어나 본성을 실현해야지요. 순자야 너는 왜 화성, 기, 위를 얘기하면서 인위를 플러스라고 보고 본성을 마이너스로 보는가? 도가의 입장에선 본성이 플러스고 인위적인 게 마이너스야. 그러므로 인위적인 도덕 규범을 벗어나서 본성을 실현해야지. 너무나 도가가 순자에게 얘기할 수 있다. 정답은 3번 골라야 되겠다. 4번 D. 자, 순자가 도가한테 순자만 하늘이 부여한 예로서 자신의 욕망을 조절해 보십시오. 얘들아, 순자에게 예는 하늘이 부여한 예가 아니야.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출발점은 성악설입니다. 얘들아, 순자에게 예란 너무나 정치를 잘했던 선왕 혹은 성인. 얘들아, 이거 성인이건 성왕이건 이거 하늘이야 인간이야. 얘들아, 순자에게 인의 예지. 특히 예라고 하는 건 선왕, 성인이 제정한, 원래 우리한테 인간한테 있는 게 아니라 제정한 외적인 사회 규범을 예라고 했잖아. 자, 그래서 이런 말 순자가 쓰지 않음, 순자의 표현이 될 수가 없음. 틀렸고요. 자, 5번 F. 자, 맹자가 도가 까야 돼. 맹자만 말하자. 도에 따라 살 때. 얘들아, 도라는 표현은 유불도 모두 다 쓸 수 있는 표현이고 유불도 모두 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도에 따라 살 때 이상적인 경지에 도달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유학자들의 입장에서 도는 인의 예지와 같은 인간의 도덕. 그리고 도가의 입장에서의 도는 자연의 도, 자연의 순리를 따르면 당연히 이상적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라 5번 선지는 이 둘의 공통점이야. 자, 그래서 정답이 안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만 돼. 넘어갈게 얘들아. 12번 문제 가보자. 3점짜리고요. 자, 역시 나올 게 나왔지요. 3점짜리로. 몸을 주재하는 게 마음이야. 얘들아, 몸을 주재하는 것이 마음이고 마음의 본체가 성이며 마음의 작용이 정이야. 그래서 성과 정은 모두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자, 여기에서 그래서 마음은 심은 성과 정을 동섭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심, 통, 성정. 얘들아, 우리의 마음을 성과 정으로 쪼개서 마음의 본체가 성, 마음의 작용이 정이라고 겁나 쪼개는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주자입니다. 자, 그래서 갑은 주자. 얘들아, 여기서 말한 통섭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은 성과 정을 통괄하고 포괄하고 마음이 성과 정을 주재하는 거야. 리드야, 리드. 우리의 마음이 성과 정을 죄다 안고 있는 거야. 포괄하고 통섭하고 주재하고 있는 거야. 우린 이걸 네 글자로 심통성정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 을. 몸을 주재하는 것이 마음이고, 오케이? 마음이 드러난 것이 뜻이며, 뜻 의자야, 의념, 뜻이며 그 뜻의 본체가 알미고 뜻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뜻을 올바르게 바로 잡으면 그제서야 사물의 이치가 생길 거야. 사물이 될 것이며 그래서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어. 심외, 무, 리. 마음 밖에는 사물도 없어. 심외, 무, 물. 이런 얘기하는 사람 누구? 양명. 그래서 주자와 양명의 문제가 나온 거야. 심의 무리, 심의 무물까지 나와 있네. 자, 1번 갑. 주자의 입장에서 천리를 보존하려면 정의, 마음을 주재해야 된다. 얘들아,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봐. 심통 성정이잖아. 심 안에 성과 정으로 두 개로 쪼개는 거잖아. 그럼 정의, 심을 마음이라고 세봤자 얘들아 이거 심이잖아.
정이 마음을 주재하겠니? 마음이 정을 주재할 수 있겠니? 더 포괄적인 심이 성과 정을 주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얘도 틀린 거. 개념으로 돌아가라. 자, 그 다음 2번. 마음의 본체인 성이. 오케이. 잘했어. 마음과 정을, 또 시작됐네. 성이 심과 정을 포괄하니. 얘들아, 심통, 성정. 심이 성과 정을 통솔하는 거야. 포괄하고 통솔하는 거 합쳐서 통괄하다라고도 얘기하고요. 이렇게 통괄, 포괄 이런 표현 쓸 수 있는 건 심이 나머지 두 개를 포섭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야. 이 기억 1번과 니에는 죄다 지금 심통성정 가지고 말장난을 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이거 둘 다 또 잘못된 거고. 3번.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양지를 획득하도록 힘써야 돼. 얘들아, 양명 입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 심, 성리, 양지. 심, 성, 리, 양지. 그런데 이때 양지는 선천이야 후천이야? 선천이지. 맹자 이래로 다 선천이지. 자, 그래서 양지는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거고 잘 실현하면 돼. 틀렸고. 4번. 을은 자 양명. 마음을 바로잡아 하늘이 부여한 이치를 온전히 실현해야 된다. 내 마음에 있는 뜻을 바로잡을 격이라는 표현으로 얘들아 양명은 격물치지의 격을 바로잡을 격이라고 하지. 그래서 내 마음의 뜻을 바로잡으면 하늘이 부여한 이치 즉 천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 너무나 맞지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 5번 갑과 을은 둘 다 각 사물에 나아가래. 얘들아 제발 사물 속에 원래 이치가 있으니까 제발 사물에 나아가서 그 이치를 탐구하여 알물 지극해야 돼 라고 그 사물에 원래 있던 이치를 나아가서 궁구해 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만? 주자만 얘기하지. 양명은 이런 말 안 함. 왜요? 원래 사물 안에 이치가 양명은 없다고 보니까 나아갈 필요가 없어.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는 거. 넘어가자 얘들아. 자, 우리 13번 문제가 2위를 찍었구나. 자,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정답률이 48%밖에 안 됐대. 가보자. 자, 고대 서양 사상가야.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태초부터 당신을 위해 예정된 것들이다. 너의 마음을 잘 조절하면 된다. 모든 것들이 일어날 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사건의 연속성 속에는 공정하고 합당한 질서가 내재되어 있다. 합당한 질서가 원래 있대. 이는 모든 사물에 합당한 권리를 부여하는 신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얘들아 굉장히 운명 수능론자, 신의 뜻이 다 예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신의 섭리를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대 서양 사상가니까 누구야? 스토아 학파네. 범신론 스토아 학파. 을은 자 여기다 쓰자. 자, 갑은 스토아. 자, 그 다음 을은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쾌락을 행복한 끝났다. 쾌락이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야. 요 문장만 나와도 누구로 풀어요? 에피쿠로스입니다. 정신적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자, 그래서 쾌락을 가장 으뜸가는 선으로 인식하고 모든 선택과 회피의 출발점으로 삼아야만 하는 쾌락주의 계열에 있는 사람.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인 건 맞지만 어떤 쾌락주의야? 에픽하이.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 힙합 그룹 에픽하이가 에피쿠로스의 사상으로 이름을 본떴다고 했지요.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거야. 육체적, 감각적 쾌락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쾌락을 강조하는 쾌락주의 계열의 학파 에피쿠로스. 하지만 스토아는 이성주의 계열의 학파였지. 동시대에 출연한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행복을 바라보는 입장이 달랐더라. 자, 그럼 가보자. 자, 갑은 스토아 학파니까 범신론에 따라서 운명은 예정되어 있는 거야. 운명 수능론이야. 이성에 따르는 삶이 신의 예정과 섭리에 따르는 삶이다. 그럼 운명 수능이니까 너무 맞고. 니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얘들아 니은 선지 별표 달아주시고요. 평가원에서 너무나 자주 나왔던 출제됐을 때 아이들이 많이 틀렸던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얘들아 에피쿠로스는 정신적 쾌락의 입장에서 빵 한 조각과 물 한 모금만 있다면 나의 행복, 누구의 행복과 똑같은 경지다? 신과 똑같은 행복의 경지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얘들아 에피쿠로스의 중요한 문장 이거 좀 쓰고 갈래. 내게 빵 한 조각과 물 많이도 안 바래. 물 내가 죽지 않을 만큼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없으면 돼. 결핍으로 인해 내가 당장 죽지만 않으면 돼. 빵 한 조각과 물 한 모금만
있으면 신과 행복의 경지를 겨룰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 나의 행복의 경지는 신과 같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 최소한의 내가 죽지 않을 정도의 결핍이 없는,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없는 요 정도만 만족되면 난 더 이상 바랄 게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없어. 지금 나의 행복은 신과의 행복과 똑같거든. 그래서 정신적 쾌락주의입니다. 감각적 쾌락에 빠져 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쾌락은 필요하지 않다. 네, 너무 맞아요. 왜요? 지금 나 신과 행복이 똑같으니까. 알겠지 얘들아? 이거 너무나 중요한 선지야. 자, 그 다음 디귿. 모든 고통은 나쁘지만 그럼 얘들아 기본적으로 쾌락주의의 문구 자체가, 기본적인 원리 자체가 쾌락은 선이요, 고통은 악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거든.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나중에 공리주의로 발전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인 건 이거야. 모든 고통은 나쁜 건 맞지만 고통을 참아내는 게 필요한 경우가 있다. 너무 맞아. 왜? 어떤 쾌락을 위해서? 정신적 쾌락을 위해서. 얘들아 졸리니? 얘들아 힘드니?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드니? 하지만 에피쿠로스의 입장에선 정신적 쾌락을 위해서라면 그걸 참을 수 있어야 돼. 너희 지금 다 참고 열심히 대학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원하는 꽈잠바를 입으며 행복한 대학생을 하기 위해 견뎌내고 있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어마무시한, 얘들아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다? 그건 어마무시한 정신적인 쾌락이지요. 열심히 지금 공부하는 거, 공부를 해서 성적이 오르는 거 너무나도 큰 정신적인 쾌락입니다. 하지만 정신적 이 쾌락을 위해서라면 너무나 졸립고 때로는 놀고 싶고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나의 이런 욕구들을 참아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고통의 감내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너무 맞지요? 왜요? 정신적 쾌락을 위해서라면. 그런 맥락이었다. 맞고요. 자, 그다음 리을. 갑과 을은 둘 다 자연적이며 필수적인 욕구. 얘들아 이 욕구의 종류를 세 가지로 쪼갠 사람이 에피쿠로스잖아.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자연적이면서 필수적인 욕구는 최대한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 충족시키라고 했어. 그래서 얘들아 최소한으로 충족시키니까 빵 한 조각만 있으면 되는 거야. 물 한 모금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얘들아 결핍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최소한 자연적이고 의식주와 관련된 자연적이며 필수적인 욕구는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 만족시키라고 에피쿠로스가 특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얘들아 물론 스토아파는 논외이긴 하지만 스토아파도 이걸 최대한 충족하라고 얘기하진 않을 거야 얘들아. 자 그래서 최소한으로, 자 그래서 결국엔 이성의 절제가 너무나 필요한 거니까 정답은 리을도 틀렸고, 자 기억 니은 디귿 체크한 4번을 골랐으면 너무나 잘하였다. 자 그러면 15번 문제로 가보자. 자 고대 동양사상가 갑, 사회사상가 을, 병. 요 제시문이 조금 새로운 조합이었지. 가보자. 갑, 백성을 정치와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은 부끄러움을 모르게 된다. 그저 강력한 형벌을 받기가 두려워서 잘못된 행동을 안 저지를 거야. 왜? 벌 받기 싫으니까. 그럼 내가 그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염치, 부끄러움은 모르게 돼. 그냥 벌 안 받으려고 착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백성을 덕과 예로서 다스린다면 백성은 그제서야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를 더 바르게 살려고 할 거야. 그러므로 강력한 정치, 강력한 형벌보다는, 물론 이거 자체를 부정하진 않지만 이거보다는 덕과 예로서 다스려야 해. 덕치를 강조하고 있는 공자의 제시문이고요. 자, 그 다음 을. 각자는 모두 동의에 의해, 여기다 쓸게 공자. 자, 각자는 모두 다 동의에 의해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했대. 아하, 자연법을 있었던 자연 상태에서도 집행권은 있었구나. 다만 이때의 집행권은 사적인 집행권이고 이걸 포기하고 이제 사회 상태가 돼서 공적인 집행권으로 넘어가는 거야. 공적 처벌권으로 국가에게 양도하는 거야 얘들아.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재산이 너무나 소중했던 사람.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도 나의 노동이 투입했을 땐 재산권 소유권이 원래 있었다. 그런데 모두 다 사적인 재판관이라서 마동석과 같은 어마무시한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진다, 열받는다, 공평한 재판관의 역할을 위해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재산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사회계약설
로크. 자, 그 다음 병. 국가를 만든 목적이 공공의 행복에 따라 국가의 여러 힘을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일반 의지뿐이다. General will이라는 표현 쓰면서 일반 의지는 언제나 올바르고 국가의 이익을 지향한다.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지만 나의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지가 일반 의지고 이 일반 의지를 국가에게 내어놓는 사람 누구야? 루소. 그래서 속았지? 국가에게 복종하는 게 결국 나의 일반 의지를 대행해주는 국가이니까 일반 의지에게 복종하는 거야. 이 일반 의지 누구 거라고? 나에게만 복종. 결국 나에게만 복종 직접 민주주의. 국가에게 복종하는 거 맞지 물론. 근데 그거 우리의 일반 의지를 대행해주는 국가에게 복종을 하는 것이라 직접 민주주의. 결국엔 나에게만 복종하는 거야. 이런 표현 나오는 루소의 제시문이다. 자, 그러면 순서도 문제 얘들아 조심해야 돼. 순서도 문제는 자, 갑이 공자, 신선한 조합이지요? 유학자와 사회계약설자 두 명이 출제가 됐고 얘들아 A는요 셋 다 봐야 돼. OX, X가 나와야 되는 조합이야. 셋 다 봐야 돼. 자, 그 다음 B는 공자 안 봐도 돼. 로크랑 루소가 OX의 조합이 나와야 되고 C는 로크만 보자. D는 루소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볼게. 기억. 국가는 계약이 아닌 가족 질서가 확장되어 형성된 공동체인가? 국가 할 때 이 가라고 하는 게 집가자입니다. 결국엔 가족 공동체가 점차 확대되는 게 국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는 건 마치 집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이며 같은 원리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처럼 백성들도 아비를 모시는 것처럼 임금을 섬겨야 합니다. 임금에게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지켜지는 원리가 확대된 게 국가 공동체의 원리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학의 입장이야 얘들아. 그래서 국가는 계약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면 사회계약설자들의 입장. 아니 가족의 질서가 더 확장된 거야. 이게 바로 유학의 입장. 그러니까 OXX가 기억은 잘 들어갔네 얘들아. 자, 그 다음 니은. B는요 이제 공자 버려. 로크 루소만 보자. 국가 권력의 강제력은 시민의 왜 국가 권력의 강제력을 우리가 인정하는 줄 알아? 국가 권위의 정당성은 우리가 동의했기 때문에 정당한 거야. 얘들아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우리가 동의했다. 우리가 계약을 했다. 우리가 그걸 따르기로 합의한 거야.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국가 권위의 구속 속으로 들어간 거야. 이 문장 자체가 얘들아 사회계약설자들은 모두 다 동의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B는 둘 다 O가 나와야 돼.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 디귿. 사회계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권리가 있는가? 그럼 얘들아 사회계약설의 출발점은 첨부 인권이야. 저기 저 배 나온 저 임금만 하늘이 권한을 줬을까? 왕권 신수설? 아니올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하늘이 부여한 인권이 있다. 우리 그 인권을 첨부인권이라고도 하고 자연 상태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권한이다 라고 해서 자연권이라고도 하거든. 그래서 사회계약 만들기 이전부터 자연권 혹은 첨부인권이 있었던 거야. 이걸 바탕으로 스물스물 사회계약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거든. 왕권 신수설을 비판하면서. 자, 그래서 이건 사회계약설의 배경을 알고 있으면 너무나 쉽게 풀 수 있는 선지. 이전부터 존재하는 권리가 있는가? C. 너무나 맞지요. 너무 맞고 그리고 그러거나 말거나 실은 로크는 사회상태 이전부터 나의 노동력이 들어가면 재산권, 소유권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 자연권 안에 재산권과 소유권이라는 개념도 훨씬 더 강조해주는 사람이 로크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로크 재산에 미치신 분 막 이렇게 기억하게 합니다. 실제로 로크는 재산권과 관련된 논문을 정말 많이 쓰셨던 자수성가하신 분이거든. 아버지도 자수성가, 본인도 자수성가. 너무나 재산을 지키는 게 소중 안 소중? 겁나 소중. 그래서 국가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도 재산권, 소유권 있었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이야. 자, 그러므로 딕은 너무나 맞고요. 자, 그 다음 리을, D는 루소. 자, 시민들은 일반 의지가 강제하는 복종을 거부해야 하는가? 얘들아, 일반 의지, 결국엔 누구의 일반 의지라고요? 우리의 제너럴 윌이란 말이야. 우리는 이 일반 의지를 국가에게 내어놓았거든. 그러므로 이 국가가 일반 의지를 대행해주는 역할을 해줄 거야. 그러므로 일반 의지가 강제하는 복종을 거부해야 되는가? 아니, 그 일반 의지 결국엔 누구 거다? 내 거지롱. 너무나 이 구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루소 이런 말 안 할 거야. 틀려. 정답은 자 그래서 기억 디귿만 제대로 맞게 체크했네. 정답 2번 골라야 돼. 너무 잘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 18번 문제 가보자.
자, 우리 18번 문제는 정답률이 5이야, 얘들아. 거의 절반이 틀렸네. 사람이 곧 하늘입니다. 자, 인내천, 사인 여천, 모든 인간의 마음 안에는 한 울림을 모시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동학이네. 그래서 만민 평등 사상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고, 얘들아 동학, 사인여천, 시천주, 천주를 모두 다 모시고 있어. 나만 모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라면 한울림을 모시고 있으니까 얘들아 동학의 입장에서는 만민 평등 사상을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동학하면 선생님이 6글자로 꼭 기억해 달라고 했어. 동학, 반봉건, 반외세. 그래서 성리학적인 신분적인 질서는 싫어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리학을 싫어하는 건 아니야, 얘들아. 인의, 예지신, 오상, 오륜 이런 아주 좋은 도덕적인 덕목은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봉건적인 너무나 위계서열이 뚜렷했던 신분제적 질서에는 반대하는 거야. 반봉건, 반외세 기억해 주시고요. 밀려 들어오는 침략 외부의 세력에 반대했지. 자, 그다음 을.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정신과 육체를 균형 있게 발전. 그래서 영육상전.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 원, 불교. 얘들아, 선생님 이거 원불교 박중빈 선생님 그림도 그려줬잖아. 진짜로 그림도 그려줬잖아. 얘들아, 원불교 박중빈 선생님 머리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자, 안경을 쓰시고 그림에 그래서 이거 영육상전 그리고 원 이론상의 진리, 원 불교 이걸로 기억하라고 했죠, 얘들아. 영육상전 나오면 아 원불교야. 그래서 너네 인물복지 보면 진짜 깜짝 놀란다고 했죠. 박준빈 선생님 정말 이렇게 생기셨단 말이야. 잘 그렸던 겁니다. 넘어갈게요, 얘들아.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는 친구 너무 잘 기억된다고 선생님한테 피드백 줘서 고마워. 영육상전 원불교고요. 자, 그 다음 동양의 도를 가지고 서양의 길을 행한다면 지구의 5대주는 평정할 것도 없다. 동도서기. 동도서기론이래. 자, 그래서 얘들아 이때 중요한 건 동도는 우리의 도를 지켜야 돼. 우리의 도는 왜 지켜야 돼? 올바른 덕을 위해서, 정덕을 위해서 동도하는 거고, 서양의 발달된 과학기술, 군사제도는 너무나 이용후생을 위해서 필요하대. 너무나 이롭거든. 이용후생을 위해 서양의 발달된 과학기술, 군사제도 요런 거 가지고 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동도서기론. 자, 그래서 각각 가보자. 자, 우리 동학 원불교 동도서기가 나왔네. 1번 동학은 봉건적인 신분 질서를 반봉건, 유지가 아니라고요. 이거 싫어한다고요. 서양의 문물을 배격하는 건 반외세니까 괜찮은데 봉건 질서도 비판했어. 반봉건 틀렸고요. 2번 이론상을 본받아 일상과 분리되어. 아니지요, 얘들아. 우리 영육산정 말고 원불교의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던 사자성어 기억나니? 이사 병행.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일상생활 속에서 교리를 공부하는 것과 일을 하는 걸 병행해야 돼요. 일상과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3번 병, 서양의 기는 이용후생이 아닌 정덕의, 얘들아 개념으로 돌아가라. 그냥 선생님의 개념 필기 안에 다 있는 거지요. 동도가 정덕을 위해서고 서기가 이용후생을 위해서니까 서양의 기는 이용후생을 위해서야. 정덕을 위한 건 동도. 자, 그래서 틀렸고요. 4번 갑과 을은 자, 유교의 이념을 중심으로 불교와 도가 사상을 통합해야 된다. 얘들아, 동학이건 자, 원불교건 여기에 없지만 동학과 원불교 그리고 우리 증산교 이렇게 세 가지가 요렇게 세 가지가 우리나라 신흥민족 종교라고 얘기했죠. 이 세 가지가 신흥민족 종교야. 자,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은 각자 그들 나름대로의 고유 사상을 바탕으로 유불도의 조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다시 한번 그들 각자가 이야기하는 각자만의, 왜냐면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 각자의 색깔이 있어. 하지만 플러스 유불도도 같이 가져가는 거야. 자, 그래서 얘들아, 근데 다만 유학의 냄새가 좀 더 많이 나면 동학, 불교의 냄새가 조금 더 많이 나면 원불교, 도가의 냄새가 더 많이 나면 증산교, 뭐 이런 힌트는 있지만 어쨌든 셋 다 유불도의
조아입니다. 자, 그래서 틀렸어. 이런 말 하지 않아. 둘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유 사상을 바탕으로 유불도의 조아. 자, 그 다음 5번. 을과 병은, 자, 원불교와, 자, 이게 소거법에 따르면 이제 5번이 나와야 정답인데, 자, 을과 병 둘 다 도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도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도 함께 추구해야 됩니다. 일단 동도서기는 너무 맞잖아. 동도 서양의 과학기술 너무 맞지? 자, 그런데 얘들아, 우리 원불교에서 영육, 쌍전 이걸 떠올렸어야 돼. 자, 원불교의 입장에선 영육할 때 이 영이 바로 정신문명 말하는 거잖아. 이게 정신문명. 원불교의 입장에선 원불교의 선지로 분석을 해보면 이 도가 원불교에겐 정신문명이고 이 과학기술이 바로 물질문명 을 얘기해. 과학기술은 얘들아 물질적인 측면의 발전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바로 영, 이게 바로 육, 합쳐서 영육쌍전, 발전 함께 추구한다. 그래서 얘도 맞는 거야. 그래서요, 이 동도서기와 이 영육상전의 공통점으로 정답은 5번 체크했으면 너무 잘했던, 다소 조금 신선하게 적용을 해봐야 되는, 하지만 풀 수 있는 그런 선지 정답입니다. 너무 잘했다 얘들아. 자,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 19번 문제 선생님이랑 풀어보자. 자, 한국 유교 사상가 갑을의 입장 3점짜리고요. 한국 유교야. 나올 게 나왔지요. 맨날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지요. 사단과 칠정이 이와 기를 겸하는 것은 명확하다. 당연하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현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플러스 기니까. 그러나 양자를 구분해서 말한다면 칠정과 구분 아래 칠정과 기의 관계는 사단과 이의 관계와 같고 그 바라는 것이 각각 혈맥이 따로따로 있고 그 주된 바가 각각 나누는 사람. 자꾸 나누려고 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이렇게 풀라고 했지. 이황. 자꾸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이황이야. 반면 을은 사단과 칠정의 관계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관계와 같은데 본연지성은 기질지성을 겸하지 않아. 왜냐하면 기포 본이거든. 기질지성이 본연지성을 겸할 거고 역시 칠포사 칠정의 사단을 포함하는 거야. 자꾸 합치려고 하는 사람 누구? 이렇게 풀라고 했어 얘들아. 자, 그래서 가보자. 갑이 이황이고요. 을이 이이네. 자, 그러면 기억. 얘들아, A는 이황만 얘기해야 돼. 이황만. 사단은 칠정은 가선가학인데 칠정 중에 선한 부분만 계속 긁어 모으면 사단이 되는 것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만의 입장이야? 이만의 입장이야. 그래서 칠포 사라니까. 자, 그래서 X, 5가 나와야 되지. 자, 그래서 이건 2가 동의하는 거니까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 칠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탄 것입니다. 얘들아, 칠정이 기발 이승이라고 하는 건 이 둘의 무슨 점이야? 공통점이지. 그러니까 B에 잘 들어갔고 디귿 기가 이의 주제를 벗어나면 칠정은 선이 될 수 없다. 얘들아, 기발 이승할 때 기가 말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가 마부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 둘 다. 그래서 마부가 이끄는 대로 기가 잘 따라와 줘야지만 선한 측면으로 발할 수가 있고 하지만 기가 이의 주제를 벗어나면 날뛰는 거야. 칠정은 가악한 것이라서 이의 주제를 벗어나면 다시 한번 이왕이건 이건 주제성은 오로지 누구만 가지고 있어? 이만 가지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와 기 중에 이만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야. 마부의 역할은 이만 한다는 건 이왕과 이의 공통점인데 이걸 벗어나면 그때 악하게 되는 거야. 선이 될 수 없어. 이것 또한 역시 둘의 공통점이야. 자, 그래서 B에 잘 들어갔고 리을 C는 이만 말해야 돼. 이는 기와 달리 형체는 없으나 오케이. 자, 당연히 이는 이치, 원리의 측면이니까 형체가 없어. 그런데 운동성은 있어. 유위. 이가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는 건 둘 중에 누구만이야? 이 황만 얘기하지. 자, 그래서 이의 유위성을 인정하는 건 이왕. 이는 유이는 기만 움직인다고 얘기할 거잖아. 자, 그래서 OXC가 아니라 잘못 들어갔네.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체크한 3번이 정답이다. 너무 잘했다 얘들아.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렇게 주요 문항을 다 해설해 봤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한 문제들을 해석해 보면서 얘들아 개념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 되게 많이 했지. 그 이유는 뭐야? 개념 안에 선생님의 필기 노트 안에 이미 선생님이랑 배웠었던 내용이거든. 하지만 선생님 새로운 내용이 있던데요. 이건 교육청 모의고사니까 새로운 내용 나왔으면 추가하면 돼. 살을 입히는 작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필기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틀렸다는 건
아직 복습이 제대로 안 된 거니까 나 그냥 개념 쓱 보려고 하지 말고 복습 열심히 하셔야 돼. 개념으로 돌아가라. 잊지 마. 왜? 개념 틀리잖아? 진짜 과거의 나를 매우 치고 싶거든. 얘들아, 다시 수능 시험장으로 돌아가고 싶거든. 하지만 돌아갈 수 없잖아, 얘들아. 이런 후회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들아, 파이팅 할게요. 알겠죠? 셀프 파이팅 하셔야 됩니다. 나와의 싸움이야, 얘들아. 진짜 너희들의 친구가 몇 점 맞았는지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다 잘 봐, 얘들아. 우리는 운명 공동체니까 너희들 같이 서로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너희들의 자신을 너무나 귀하다고 힘 파이팅 내줬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언제나 항상 수업 끝날 때마다 얘들아, 수고한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수고 많았다고, 아프지 말자고, 우리 이렇게 또 성장해내느라 고생 많았다고 박수 치고 우리 수업 마치자. 이게 선생님의 맨날 수업 마칠 때 이렇게 외치는 내용이거든. 그거야, 얘들아. 스스로 응원해줘. 너무 잘했어. 너네 절대 하찮지 않아. 이 지금 영상을 듣고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대단해. 정말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으니까 셀프 파이팅이다. 너무 잘한다. 너희들은 셀프 파이팅하고 선생님은 그 누구보다 너희들을 너무나 응원하고 있을게. 알겠죠? 그리고 나서 보여줘. 잘 봐. 무슨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줘. 부모님한테 보여줘. 똑똑히 보여주지. 헛구별 선생님이랑 모든 주제 다 진도 끝나고 평가원의 분석 너무나 알찬 선생님의 진짜 어마무시한 자료가 있어요, 얘들아. 그거 열심히 공부하면 6평, 9평 보여주지. 보여줘, 얘들아. 결과로 수능으로 보여주는 너희들이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어, 얘들아. 고생 많았고,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주요 문항 해설을 해보았어. 모든 내용 하나하나 다 내 것으로 만들면서 우리 다음번 해설 강의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 안녕.